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의 놀라운 속도. 2. 뜻밖의 협력 제안. 3. 중국의 공포가 나타났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KF-21 전투기가 비공개 비행시험에서 슈퍼크루징을 무사히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비행시험에서 많은 정보를 얻지는 못했지만 7월에 초도행을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비행시험에서 큰 무리 없이 비행에 성공한 KF-21의 소식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방 전력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놀라운 자부심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륙 시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소음 피해입니다. 현재 KF-21의 비행시험은 기상상태를 고려해 며칠에 한 번씩 2에서 3회 비행하는 정도이지만 올해 여름부터는 비행시험이 하루 최대 10회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현재 카이는 면 이장단과 주요 민원인들에게 비행시험 시간을 사전 문자 동보로 하고 있으며 이착륙 시 소음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카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소음 대체 TF 전담팀을 운영하여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KF-21 시제기의 경우 민항기나 군용기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아 군소음 피해 부상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국 국방력에 큰 획을 쓸 KF-21 전투기 계획에 군 당국과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처럼 KF-21 비행시험에서 드러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힘쓰고 있는데요. 이번 이륙 시험은 KF-21 전투기의 동체 내구성 테스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항공기가 하늘로 이륙해 안전하게 비행을 마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착륙을 담당하는 항공기의 바퀴 랜딩 기어 시스템과 쌍발 터보팬 엔진인 F414 엔진의 추력에 대한 오류를 보다 집중적으로 점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는 KF-21 전투기에 장착될 기관포와 미사일 다수가 제대로 탑재되어 이륙이 되는지와 고고도 비행시에서도 문제없이 미사일이 발사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륙 시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는 머지않은 미래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미티어 미사일과 타우루스 미사일, GPS 유도폭탄 등 최대 탑재량 7,700kg을 가진 총 12개의 무장창에 다양한 무기들이 무장된 무게를 KF-21 전투기의 동체가 이겨내고 이착륙이 원활하게 공격 임무를 수행하려면 또 반복적인 테스트를 진행해야만 하느네요. 이번에 알려진 KF-21 보라매가 비밀리에 이륙에 성공한 소식이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불과 10년 만에 한국 역사상 최초로 4.5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생산 및 조립에 성공하여 이제는 큰 문제 없이 연이은 비행시험을 성공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완벽한 자주국방이 정말로 실현되기까지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미국에서 권위 있는 랭킹 조사 업체 US뉴스 월드리포트가 집계한 지난해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6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국의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한국은 전년 대비 2계단 상승했으며 한국의 첨단 기술 및 서비스 기반 경제와 세계에서 국민 총저축과 외국인 투자 규모가 커진 이유가 상승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US뉴스 월드리포트는 한국에 대해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경험했으며 현재는 전체적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6위를 차지한 일본은 우리와 자리를 바꾸며 2계단 내려간 8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산산업의 수출 호재가 강대국 순위를 바꾸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도 대한민국 방산시장의 가장 큰 고객으로 손꼽히는 폴란드와 우리는 이제 군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되었으며 KF-21 협력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폴란드 국방위원장이 F-35 전투기 도입을 고민 중에 KF-21 전투기의 개량형을 폴란드와 대한민국의 군사동맹 협력과 동시에 공동 생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인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폴란드 공군에게는 KF-21 보라매가 F-35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당장은 KF-21과 F-35의 적합성에 대해 폴란드 정부 측에서 공동 생산을 처음으로 언급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몇 년 내에 KF-21로 확보한 국내 기술 능력으로 합리적인 가성비까지 확실히 갖춘다면
미국산 F-35와 비교해봤을 때 충분히 독자적인 시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기술과 이르한 독립을 꿈꾸며 거의 모든 전투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므로 KF-21 전투기는 장기적으로 폴란드와 한국의 외교관계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또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KF-21 전투기가 전폭기의 역할을 겸임할 수 있게끔 하드포인트가 추가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는 점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자사의 군용 기체가 진화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전력으로 필요에 의한 변화의 최소한의 비용으로 GPS 유도폭탄과 천룡 미사일을 갖춘 전폭기의 형태로 개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해외 수출은 물론 KF-21의 전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공군의 도입 유력 후보 중 하나인 KF-21 전투기는 최첨단 디지털 전투에 특화된 기체로서 대규모 네트워크 기반 전체계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KF-21 전투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폴란드 공군이 갖춘 독자적인 군사 시스템뿐만 아닌 실시간 정보 교환 체계와 소프트웨어까지 한국에서 구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에 포함될 통합 전자전 체계는 레이더 미사일 탐색기의 신호 탐지 및 분석하고 교란 전자파를 송신하는 전자전 체계로서 적의 위협으로부터 아군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최첨단 장비인데요. 보람의 기체 전투 체계를 다분야된 센서 무장과 기타 통신 및 지휘 체계로 통합 운용하여 무기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체의 두뇌 역할을 현대전에 알맞게 업그레이드하여 공중전의 승패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도맡아온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로 LHNS1과 한화시스템이 또다시 선정되었는데요. 모든 지역이 산맥 없이 평평해서 공군의 위력이 더욱 증가하는 폴란드의 지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주변국들 역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공군 전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군비 확장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으로 증강될 폴란드 공군의 전력 강화 전략은 유럽 전역에 퍼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전투기의 기초 단계, 계획에서 실행까지 놀라운 속도로 보여준 국가로, 그 와중에 중국이 유난히도 날선 반응을 내놓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앤서니 윙은 한국의 KF-21은 지역 공군력의 균형을 바꿀 수 있으며 중국의 일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KF-21 개발이 중국의 목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최근 몇 년간 행보에서 그들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안보를 명백히 위협하고 있으며 오만한 태도로 국제 질서와 평화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지구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이렇듯 중국이 먼저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내는 것을 보면 한국도 이젠 중국을 가상 적국 수준이 아니라 북한 같은 주적으로 취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중국이 KF-21에 저렇게까지 가시 도친 반응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신들의 주장대로라면 중국은 KF-21의 성능을 상회하는 5세대 전투기 제20과 제3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대의 공중전에서 전투기가 세대를 넘어서는 승리를 따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4세대와 5세대 사이에는 스텔스라는 벽이 있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내죠. 5세대에 근접했다는 KF-21도 스텔스 성능이 완전하지 못해 분명한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4.5세대에 그친 것인데요. 즉 4.5세대인 KF-21이 중국의 5세대기 제20과 맞붙으면 서로의 성능을 모두 끌어냈다는 전제하에 KF-21이 승리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한국이 도입한 5세대기 F-35A를 겨냥해 비난한다면 모를까. 어차피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기술에 대해서 저런 반응을 내놓을 이유가 뭔지 잘 와닿지 않죠. 사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KF-21 그 자체가 아닙니다. KF-21을 도입한 한국 공군인 것이죠.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전술기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총 1647대나 되는 전술기 중에서 실전 배치된 5세대기 제20은 50대에 불과합니다. 총 전술기 전력의 단 3%만이 5세대고 30% 이상은 4세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국 공군이 공중작전을 펼치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는 5세대 미만의 기종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라는 것이죠. 반면 한국 공군은 현재 운용 중인 5세대기 F-35A 40대에
20대를 추가 도입하고 함재기용 F-35B 20대 역시 도입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KF-21이 양산되면 블록 1 40대, 블록 2 80대를 생산해 노후화된 F-16, F-5합계 142대를 대체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F-15K와 KF-16은 4.5세대급으로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최근 안현호 카이 사장은 KF-21 블록 2는 5세대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 충격을 줬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계획이 모두 완성되면 한국군 전술기는 5세대기 160대, 4.5세대기 232대, 4세대기 60대의 구성이 됩니다. 전체 전력의 무려 86%가 4.5세대 이상, 35%가 5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4배에 가까운 중국의 수적 5위는 어차피 한 번에 띄울 수 있는 비행기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유일한 자랑거리인 물량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에서 KF-21이 실전 배치되면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공군력의 기술적 우위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 전투기는 카탈로그 스펙대로 성능이 나오기는 할지 미지수라고, 하이엔드급인 5세대에서도 로우급인 4세대에서도 중국 전투기가 확실한 승리를 따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 부끄러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중국은 그만한 물량을 가지고도 동북아의 제공권을 손에 넣지 못할까봐 다급해진 겁니다. 동북아의 제공권을 잃는 것은 곧 코앞에 배치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중국 동해안에 상륙해 밀고 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미국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지만, 최근 미국 항모전단의 호위를 받고 은 펠로시가 대만 땅에 발을 디뎌도 중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 유사시 남해안의 상륙도 저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통제권을 잃고 상륙군에 말가먹혀 패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KF-21은 이러한 예측을 현실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의 운용을 상정한 만큼 국산 기술을 활용한 최적화된 생산 공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KF-21 시제기 제작 현장에서 동체 자동 결합 시스템 패스를 공개해 전 세계 항공업체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비행기 조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동체를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기체를 유압장치 위에 올려 조립했었지만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었고 오차없이 정렬되었는지도 쉽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패스는 이름 그대로 기수와 중앙동체, 후방동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기체의 주요 부분을 조금의 휘어짐도 없이 자동으로 맞춰주는 시스템입니다.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첫 단계부터 조립을 완료할 때까지 컴퓨터의 계산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되어 최종적으로는 정밀 오차율이 11,000인치에 지나지 않을 만큼 정밀하게 조립할 수 있게 됩니다. 패스는 과거 T-50 양산에 처음 도입되었고 국산 헬기인 쿠1 수리온의 생산에도 적용된 바 있습니다. 이번 KF-21의 생산에도 적용된 패스는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 발전시킨 모델이죠. 이렇듯 카이는 생산 기체 각각에 완전히 최적화된 생산 공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 희망적인 것은 최근 한국이 폴란드와의 방산 빅딜로 세계 5위권 무기 수출국이 됨에 따라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투기와 같은 기술 집약적인 초고가품은 생산량이 많지 않아 단가를 낮추기가 쉽지 않은데,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량도 점점 늘어나 규모의 경제를 적용받게 되어 더욱 싼 값에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FA-50을 사간 폴란드도 KF-21 사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카이 역시 KF-21의 블록 2부터는 인니가 아닌 다른 나라와 협력할 수 있으며 폴란드도 그 후보라고 밝혔죠. FA-50을 사간 국가가 한둘이 아닌 만큼 이들 역시 추후 KF-21의 잠재 고객입니다. KF-21이 배치되고 성능이 증명되면 무기를 자체 생산할 능력이 없는 많은 나라가 주력 미들 로우급 전투기로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이 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중국산 무기는 해외에서 인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전투기는 한국가의 과학기술력과 공군력의 상징입니다. 어떤 나라의 전투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유사시 공급국가와 동맹 및 전략적 관계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공급국과 연합작전은 물론 전투기 간 통신과 부품 무기 공급이 신속해야 하며 업그레이드 역시 수월해야 합니다. 즉 전투기를 파는 나라가
전략적 파트너의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무슨 자신감인지 끝도 없는 영토 욕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이 중국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나마 중국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몇몇 국가도 퇴역 직전에 낡은 기체 정도를 싸게 사올 생각일 뿐이죠. 이렇다 보니 중국은 자국 전투기의 가격 경쟁력을 사실상 내수에만 의존해서 조절해야 합니다. 그마저도 이미 뽑아낼 만큼 뽑아내서 더는 수요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죠. 재생산이나 유지 보수 등의 경비가 발생했을 때 억지로 가격을 조절하더라도 내수를 깎아먹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들이 우월한 국가라는 근거 모를 짧은 생각으로 패권 다툼에 뛰어든 중국은 바로 그 이유로 국제사회의 신의를 잃어버려 이런 일에서조차 발목을 붙잡히고 있습니다. 앞서 안현우카이 사장이 KF-21 블럭1을 5세대 전투기로 개량하겠다고 선언했음을 전해드렸는데요. KF-21의 공개 스펙을 살펴본 전문가들이 KF-21이 이미 오소아이 대기의 자격 조건을 일부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초음속 순항 슈퍼크루즈인데요. 슈퍼크루즈는 항공기가 초음속을 유지하면서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애프터버너는 엔진 후방에서 더 많은 연료를 태워 전투기의 추력을 순간적으로 극대화하는데 빠르게 최고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호미에 생기는 특유의 불기둥이 레이더 신호를 반사하고 적외선 신호도 만들어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스텔스 성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내부 무장창을 탑재해 기체 자체로는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한 기체라도 애프터버너를 권체로 비행하는 동안에는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에서 완전히 몸을 감춘 채로 비행하려면 애프터버너가 주는 추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슈퍼크루즈는 이렇게 애프터버너를 꼈을 때도 초음속 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엔진 성능과 기체 설계가 어우러져야만 구현할 수 있는 영역이죠. 작전 공역에서 완전한 스텔스를 유지하면서 초음속 순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눈먼 적을 우월한 속도와 에너지 우위로 유린할 수 있다는 의미로 5세대 전투기의 공중 지배력을 실현하는 중요한 조건이네요. 이 슈퍼크루즈 성능은 현존 최고의 전투기들도 전부 가지지는 못한 성능으로 아무 조건 없이 기본 성능으로 슈퍼크루징이 가능한 것은 F-22뿐이고 유로파이터, 라팔, 수-57은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 J-20은 현재로선 아예 불가능해서 차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습득할 예정. F-35는 중력을 활용한 하강 비행일 때만 아슬아슬하게 마하 1을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KF-21의 익면 하중과 추중비를 다른 전투기와 비교한 결과 KF-21이 F-22에 가장 근접해 슈퍼크루즈 역시 무리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는 KF-21이 차후 개량해서 내부 무장창만 실현한다면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 5세대기로 탈바꿈하는 가장 큰 기술적 문턱을 이미 넘어서 있다는 의미였죠. 안현호 카이 사장의 블럭 이 5세대 발언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지만 믿는 구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때 제대로 된 비행기 하나, 배 한 척이 없어 한이 맺혔던 한국은 이제는 공산권 전체를 에워싸고 칼끝을 겨누는 민주주의의 병기창으로 변모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무기가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